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재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38강입니다. 38강. 고수도 칠 때 38광 땡. 칠 강 보시고 오늘 38강 보시고 내일 할 39강에 세금까지 해가지고 달력을 하나 뜯어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셔가지고 나도 앞으로 우리 애들에게 재건축을 하나 사줘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건축으로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건 뭐 중과세 대상이라는데 물론 이제 규제 지역 내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도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제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2003년도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 아파트는 법이 틀리다고 했어요. 지금 것은 도정법이고요. 과거의 것은 우리 주택건설 촉진법이랄지 도시재개발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즌2다 그랬어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시즌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따질 때,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입지라고 그랬고 저번 시간에 언제 시간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하도 단계가 많으니까 재건축만 해도 간단하게 해도 8단계 이상이고 재개발은 약 13개 단계 이상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계별로 세택스 전략도 틀리고 그다음에 재테크 전략도 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약간 공공성이 있어요. 공공성. 약간 강제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재개발은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이 없었는데 재개발만 세입자 대책이 있고 지금도 우리 4인 가족 기준으로 세입자들이 지구지정 이전에 90일 이상부터 살아서 90일 이상 사신 분들은 지금 1,800만 원 정도인가요? 뭐 이렇게 이주비도 있고 또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도 있고 그래서 약간 공공성이 있다. 재개발은 약간 사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건 크게 중요한지는 않죠. 아까 말한 2003년도 이전에 했던 도시재개발법도 있고 오늘은 법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늘 뭐 공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2002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부터 막 발표하기 시작했던 우리 서울시 조례로 처음에 시작했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우리 서울시의 그 조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도정법, 도척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뭐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6곳 플러스 세운상가 하나 플러스 8개의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개 정도로 막 출발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이후로 이제 재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이제 전국에 노후된 불량 주택들을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주택으로 해 주는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어느 하나 재개발 얘기가 안 나온 곳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또 요즘은 2003년도에 2013년도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도시재생.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그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재생한답니다. 또 하나는 또 도심도 재생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재생은 선진국에 이미 도시가 노후화돼서 선례를 찾아서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서 도쿄가 어떻게 해서 녹분기 hir지를 어떻게 하니까 도심 재개발이 활력소
도심 재개발이 잘 돼서 성공을 해서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았다. 뉴욕이 어떻더라. 영국이 어떻더라. 또 요새 프랑스가 어떻더라. 이래서 도심 재생을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50조 원을 투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50조 원을 투자해서 1년에 100곳씩 5년 500군데. 처음에 우리가 그 뉴타운을 할 때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1,300군데를 싹 재개발, 재건축해서 도시를 재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고, 또 도시 재생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약 2,200군데에서 2,300군데 정도의 전국입니다. 전국을 도시 재생화 하겠다. 그 중에서도 아다시피 이제 서울이 제일 많죠. 서울이 제일 많고, 경기도가 두 번째 많고, 요게 한 400군데 정도 돼요.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이 많죠. 기타 이제 뭐 대구, 광주, 뭐 제주도도 보니까 8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도 한 8군데. 노영지구 같은데, 그 다음에 제주도 구시가지 같은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군 단위로 지자체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98%가 이제 뭐 시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도시를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을 해서 랜드 플러스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해서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그 다음에 논전답을 수용을 해서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시가 재편되고, 도시가 재생되고,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도시가 재생되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전번에 말했듯이 시간이 문제지만 현재 여기 비포구역이죠. 아직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언젠가 얼마는 걸릴지는 모르지만 누구나부터 새 아파트로 변신이 됐을 때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내가 실수요자로서 살고 싶은 분들도 있고, 헌집, 정말 지긋지긋한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못 들어온 성남이랄지 많은 북쪽에 낙후된 데가 이렇게 여러 도시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새로운 곳으로, 강남에 과거에 토지구역정리 사업이라고 그랬죠. 지금 과거에 70년대 했던, 그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고 지하 주차장도 4, 5층까지 4층, 3층까지 있고, 이런 도시로, 이런 아파트로 변신을 기다릴 때 실수요자도 있고, 이때 사가지고 단계별로 내가 좀 캐피탈 게인을,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야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정에서 정부에서 보는 부분은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눈에 가신 겁니다. 예컨대 지금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30년, 올해로서 31년 동안 이 재건축, 재개발, 또 우리가 지역조합주택 같은 것들은 꾸준히, 또 분양권, 뭐 분당 1기, 2기 신도시, 이렇게 파일 박을 때부터 지켜본 바라는 어느 정권이든 규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제일 재테크로 좋아하고 쉬웠거든요. 명예훼손만 한다든가 뭐 간단했잖아요. 토지보다는 훨씬 내가 토지를 형질 변경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가 쉬운 재테크였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1993년도에도 아마 김영삼 대통령께서 처음 정권을 잡고도 이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괘씸죄 아주
뭐랄까 좀 나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아다시피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에도요 사당동, 랑가자동, 신림동 전체 그 당시에는 무허가를 헐고 이 무허가가 어디에 대부분 있었느냐 여의도 개발이랄지 청계천 개발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계천 개발 말고요 그 전에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전부 다 이주했던 데가 대부분 이제 뭐 우리 성남시, 그 다음에 봉천동, 그 다음에 신림동, 그 다음에 대림동 뭐 이런 데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그걸 부수고 재개발할 때도 많은 재테크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다. 하물며 2005년에서부터 2006년, 2007년까지 이 재건축 시즌2 재건축이 또 돌아서면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2005년도에 831 조치 뭐 모든 부동산 세제 공법적인 제한 조치를 쏟아부었던 831 조치 그 다음에 오직한 이게 기억나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1월 1일 날 시정연설인가를 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눈물을 머금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집값을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던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2017년 우리 파리 조치까지 보더라도 또 10년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 두 번의 추락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격이 추락할 때도 있었어요. 2008년으로부터 하다시피 뭐 우리가 IMF 시절에서 집값도 흘러내리고 속바지 겉바지가 그 다음에 전세값도 흘러내렸던 시절에 한번 쓴맛을 봤고 2008년도에 니먼 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가 와서 집값이 많이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역전세라는 것도 겪었습니다. 이 두 시즌이라 그럴까요? 이 두 번의 추락기를 빼고는 거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칠판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까지 저 천장까지 갈 수도 있게끔 집값이 특히 재건축 또 재개발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진짜로 눈물을 머금고 정부에서도 눈물을 머금 수밖에 없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당장 이렇게 규제를 하면 집값은 잡을 수는 있으나 우리 내수시장에서 견성경기가 죽어버리면 도배도 하시는 분도 일자리를 잃고 철근을 공부하시는 우리 노무자분들도 일자리를 잃고 여러 가지라 우리 건설경기 부양책이 확 우리 최경환 정부에서는 정부랍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노믹스에서는 이제 살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살렸다, 죽었다. 재개발, 재건축만 보더라도 이 199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현실까지 한 30년까지 온탕 렌탕 온갖 규제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7번 이상을 60개월, 5년간 60개월 재임 기간 동안에 석 달에 한 번씩 규제가 나왔어요. 벌써 우리 지금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6.19 한 번 나오고 8.23 나오고 또 내일 모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알파가 나오고 또 알파. 내년 4월 1일까지 나는 두 번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수정하고 보강하고 더 때렸다가 또 더 온탕으로 갔다가 냉탕으로 갔다가 살렸다 죽였다 이런 재건축입니다. 재개발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아까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건축처럼 오늘 같이 그냥 이렇게 저번 시간에 시간이 좀 적어서 다 못했는데 재건축까지 갈 때 재개발은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구역을 아주 조각조각 내서 구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재개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하에서 진행됐던 우리 저 은평 루타운 같은 거, 또 재개발법 정도로 확대 해석해서 했던 또 우리 뭡니까? 루타운에 관한 거, 저기 어디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십리, 또 중심지형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재건축에서는 중요할 것 중에, 아니, 재개발에서 중요할 것은 구역을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뉴타운 예를 하나 든다면 수많은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그 다음에 장인 뉴타운, 수생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수많은 뉴타운들이 3, 40개 정도에서 그 주행로에서 또 구역 있잖아요. 7-1구역, 2구역, 6구역, 12구역에 대해서 또 그 안에 중심 지역 내의 상업지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를 구역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철저히. 재건축도 강남이 다 같은 강남이 아니고 다 같은 강북이 아니듯이 단지별로 굉장히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실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제일 많이 묻지만 과거의 재건축의 그 2003년도 이전에 건설촉진법상,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상의 그때 재미를 보신 분. 유일하게 우리 베이머 부모가 사업에 성공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집 하나 잘 사가지고, 재개발 하나 잘 사가지고, 재건축 하나 잘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비즈니스 일이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를 뒤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묻는 것이 1번이 뭐냐면 지분이 얼마입니까? 그런 거예요. 지분. 왜냐하면 재개발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조각조각 조합원들의 땅의 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합해서 요 위에 아파트먼트를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가진 자에게는 당연히 청산할 때 다시 추가 부담금, 추도 분담금을 부담금, 분담금, 그 다음에 청산금 이것을 갖다가 적게 내라 그러겠죠. 근데 이게 이 원리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엄마 아파트 지분이 14평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A 아파트라는 지분이 7평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봐야죠. 가성비랄지,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 대한 거, 앞으로 이제 발전성, 그 다음에 새로 아파트로 지어졌을 때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될까를 따졌지만 꼭 지분에 연연하지 마라. 언제는 지분하고 관계되냐면 동일 구역 내라 할지,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7-1 구역. 그러면 여기는 같은 조합원들하고 다툼이니까 당연히 지분이 높은 것이 비싸고, 과거에는 재개발할 때 지분 평수가 높아야지 43평이랄지 큰 평수를 받았어요. 지금은 25평이랄지 33평을 더 선호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큰 평수에 당첨되면 로또 됐다 그래가지고 프리미엄이 1억, 2억씩 차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평수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분을 큰 것을 비싸게, 그 당시 돈으로도 비싸게 구입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개념이 틀려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재개발, 같은 재건축 내에서 반포의 A 주구 지역 내에, 주구라 그러죠. 주구 지역 내에서는 같은 동일 조합원들하고 다음에 청산을 할 때는 당연히 지분이 높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때를 제외하고는 주변의 여러 지역하고 경합을 해서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될다 할 때는 다른 개념도 따져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지분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가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전체적인 우리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고 세택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를 잃을 수도 있고,
다 지어진 다음에 현금 주고 사는 것이 더 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 견해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관계로 시간을 두고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타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가는 기간에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들 말로는 징글징글 맞다 그러잖아요. 재견차 이게 어느 시절인데 징글징글 내 살아생전에나 입주할지 모르겠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수익률의 관계가 밀접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인 관계로 아예 처음부터 입주를 목적으로 안 하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분들도 있고 또 다소 어느 정도는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이 시간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이분은 적어도 10년을 기다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들어가서 내가 실입주 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 시간적 개념과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선호하는 재테크 부동산이면은 풀명이 없어요. 저는 우선은 앞으로도 다른 파생 상품 또 여유 있는 분들 어차피 수익형이라 할지 수익형 쪽으로 시세 차익 쪽으로 노렸던 분들은 규제의 벽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다른 상품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가라 할지 오피스텔이라 할지 토지라 할지 해외 부동산이라 할지 뭐 금융 상품이라 할지 여러 가지 상품으로 내가 어디서 다른 것을 사도 내가 재테크만 잘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이 지역 내 투기 지역 내에 그다음에 가열지구 내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러죠. 그래서 당분간은 시황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 녀석이든 이 녀석이든 또 특별히 풍성 효과 때문에 규제가 없어가지고 또 화랑된 시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서울의 특히 강남 중심권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L자형이라고 그러죠. 그냥 쭉 요 제이노믹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시장을 서둘러서 진입할 필요는 없다. 좀 두고 보자. 적어도 어느 정도 두고 자면 내년 4월까지는 지켜보자는 게 오늘의 재개발의 타이밍은 그렇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때 할 세법 관계는 빼고요.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 이미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 이제 돌아섰으니까 앞으로 한 60개월은 거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미운 털이 바뀌었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이 진입으로 여기에 나는 실수요자니까 나는 들어가야 되겠어. 우리 애들을 여기에 하나 사줘야 되겠어. 이랬을 때는 지역 선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부동산은 이걸 20번, 20번 강조해도 입지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서울의 1,300군데를 루타우나 재개발한다. 그 다음에 전국을 2,300군데 이상을 도시 재생을 한다. 재건축이 서울에만 10만 개 이상 가구가 그 다음에 강남에만 5만 5천 가구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많은 것 중에 그래서 요것은 진짜 내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하나 이때 이 기회에 남들이 얼어 있을 때 또 나는 당당하게 실수요자야. 나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 내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분석만큼은 대강하시면 안 돼요. 위에서 남산에 올라가서 딱 봐서 정말로 나의 투자 금액, 그 다음에 나가 입주할 시간, 그래서 나한테 맞춤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 지역 분석은요, 적어도 전문가하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자, 제 38강 전번 시간에 재건축, 오늘은 재개발. 자, 39강은 뭐냐면 그냥 재개발 이 녀석하고 재건축 이 녀석에 관한 세택스 전략은 어떻게 되냐. 이제 복잡한 겁니다. 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금으로 다 중과세에서 국세청에 갖다 다 바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방세무, 절세 전략입니다. 탈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탈세하게끔도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가만두지도 않죠. 자, 다음 시간에는 세택스 플래닝, 재개발, 재건축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